시들었으면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면 밑에서부터 꽃이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잎이 좀 빨리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기를 생각보다 마르지만 않으면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탱글탱글하게 꽃들을 그리고 잎들을 있어가지고 식물만 있는 것보다 포인트가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가정집에서 가성비 좋게끔 식물 인테리어를 할 때, 그리고 나만의 정원이 있다면 그 중에서 식물을 놔두고 이번 봄이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고 봄맞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저번 주까지만 해도 졸업 시즌이 상당히 바빴는데요. 졸업이 끝나고 이제 입학 시즌이 돌아오면서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정말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농장에서부터 수많은 꽃들이 출하가 되고, 그거를 진열하면서 리포맷을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날 때 봄에는 어떤 식물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집에서 이 식물 하나쯤은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정집에서 키우기에 쉽고 가성비가 좋고 접근성이 편하면서 플랜테리어 효과도 있고 기능성도 뛰어난 봄꽃 식물 중에서 앵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초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가성비가 좋고 접근성이 편한, 그리고 어디에도 놔둬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봄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앵초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앵초에 대한 특징과 앵초를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앵초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앵초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앵초는 일단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 시기가 빠릅니다.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고, 그래서 다양한 색상으로는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정말로 하얀색까지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어디에 놔둬도 화려함을 돋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앵초는 봄에 개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봄철에도 가장 빠른 봄에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나리만큼이나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나리 필 때쯤 되면은 온실에서 바로 꽃몽오리가 튀어오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관공서라든가 화분, 도로 화분이라든가 정원수에서 정말로 제일 먼저 식재를 시작하는 꽃이 앵초가 아닐까 싶고요. 앵초와 비슷하게 되는 것은 펜지겠죠. 아무래도 가정집에서는 꽃이 한 개 한 개 이렇게만 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선호도가 앵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앵초가 정말로 예쁜 꽃을 자랑하면서 색감을 또 다양해서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꽃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반면에 판매율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초 다음으로 예쁜 꽃은 뭐죠? 가랑코에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카라도 있겠지만 수국도 있겠지만, 그렇게 있지만 제가 오늘 추천하는 거는 앵초. 이게 가성비 좋으면서 키우기 쉽고 접근성도 편하면서 키우기도 편한 그러면서 기능성도 뛰어나고, 가정집에서 키울 때 플랜테리어 효과도, 부피도 크면은 자리 차지하겠죠. 부피가 작으면서 옹기종기하게 색상도 다양하게 있는 이런 식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이한 관리가 편합니다. 물 주기가 일단 편하죠.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물을 작게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물을 편하게 줄 수 있는 식물이 아닐까 싶고요. 앵초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으면 생각보다 잎 금방 폭삭 물 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팍 해버려요. 그래서 물을 그때 바로 주시면 되는데, 그런 시기를 갖다 보면은 일정한 시기만큼 물을 주면 충분히 잘 크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없다는 표현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물 주면 안 살아나냐? 바로 살아나는 것이 또 앵초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완전 바싹 마르게끔 놔두면 안 되겠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반려식물도 마찬가지지만, 배고픈데 물을 안 주면 안 되겠잖아요. 배고픈데 물을 꼬박꼬박 물 주시고 환기도 꼬박꼬박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앵초는 너무 더운 걸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외에서 생각보다 잘 크고요, 베란다에서도 잘 크고요, 거실에서도 잘 큽니다. 그래서 온도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영하권만 아니면 거의 5도씨에서 거의 한 25도씨까지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컬리튬을 갖고 있습니다. 광대역 폭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한 온도가 상당히 넓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야외에서 식물들을 많이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 정원수로도 키우고 우리 거실 화분류로도 많이 키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실내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꽃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초 말고도 다른 식물들이 있잖아요.
봄에는 정말로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앵초를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 좋겠죠. 첫 번째로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실내에서 공기를 정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거 당연한 거 아시죠? 그렇지만 기능성이 뛰어 이것보다도 그 기능을 한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꽃도 보면서 기능성도 있으면서 가성비도 좋으면서 어디에 놔둬도 색상이 각양각색의 색상도 있고 정말 한 개 있는 기능보다도 여러 가지 기능도 있으면서 그 외적으로 가성비도 좋고 착하고 키우기도 편하고 안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식물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접근성이 이런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물이 가정집에 있을 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앵초의 화려한 꽃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일반 녹색 식물들 중에서도 옆에다가 앵초 하나 놔두게 되면 그 포인트 매력이 정말로 남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빨간색을 놔뒀을 때는 강한 인, 하얀색을 놨을 때는 평안한 인, 그리고 노란색을 놨을 때는 봄의 달. 정말로 이제 색색마다 그만의 특징이 있고 꽃이 한 개 한 개 터질 때마다 꽃이 시들고 나면 뽑아주면 안에서부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꽃들이 진짜 무수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꽃들이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빨리 위에 있는 것들을 시들었으면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면 밑에서부터 꽃이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잎이 좀 빨리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기를 생각보다 마르지만 않으면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탱글탱글하게 꽃들을 그리고 잎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플랜테리가 있어가지고 식물만 있는 것보다 포인트가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가정집에서 가성비 좋게끔 식물 인테리어를 할 때 그리고 나만의 정원이 있다면 그 중에서 식물을 놔두고 이번 봄이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화병 꽃꽂이도 좋습니다. 화병 꽃꽂이를 매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시들어 버리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화분으로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분으로서는 봄에는 앵초, 나즈막한 것은 앵초를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깜바롤라 있죠. 그 다음에 보라색 꽃과 그리고 노란색의 후리지아,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카라 나옵니다. 카라까지 이렇게 꽃들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니아 같은 것도 있으시죠. 그렇게 꽃들의 매칭을 만들고 그리고 데모로 보세카라고 해가지고 코스모스 꽃 같은 것들 그걸 있지만 정말로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정말로 꽃들이 무수하게 쏟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쉽게 편하게 아이들도 키울 수 있고 어른들도 키울 수 있고 노인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장식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앵초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앵초의 관리 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빛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광선보다는 간접적인 광선이 좋다. 직사광선도 놔둔다고 해서 뭐 지금 같은 계절에는 뭐 타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그리고 봄에 여름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여름까지 키운다면은 여름에는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좋고 야외에서 키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방 그늘이 좋겠지만 지금은 어디에 놔둬도 잘 큽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은 온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영하꽃만 아니면 야외에서도 프리뮬라, 줄리앙, 앵초 다 동일한 거거든요. 다 키우기는 손쉽게 관리가 되고요. 물 주기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토양이 마르게 되면 잎에서 표시가 나는데 표시가 나기 전에 말랐다는 표시가 있을 때 위표면만 뽀등뽀등해 바로바로 물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시기를 잘 보시게 되면 야외에서 햇볕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그래도 자주 줘야 되고 실내에서 햇볕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 때는 좀 작게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 관리가 쉽고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주라 이런 것은 정해진 건 없지만 가정집에서는 녹색 식물을 물 줄 때 같이 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외에서 일반적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고 태양열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일반적으로 물 주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자주 주시면 좋겠죠. 통상적으로는 뭐 주에 몇 회 이렇게 주는 것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에서 물 줄 때 관리할 때 물 주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같이 물 주시면서 좀 더 도태되면 한 번 더 빠르게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표층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리고 힘이 없나 안 힘이 없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물 주는 양을 조절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온도는 앵초는 시원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앵초를 거실에서 키워야 하는 사항과 앵초의 특징과 그리고 왜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키우는 관리 방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앵초 하나 정도 이번 봄에 키워보시고 불면 행복한 사랑이라는 예쁜 꽃말도 있으니까요. 이런 예쁜 꽃말도 있고 기능성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플랜테리어 효과도 좋은 앵초 하나 정도는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거실 장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는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키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식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식물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값비싼 식물보다도 무조건 화려한 식물보다도 소소하면서 나만의 작은 행복을 주는 이런 꽃을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